안녕하세요. 하랑 동아리 발표를 맡게 된 전세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주제는 바로 8월 주제 대한민국의 현대 대중문화 한류 콘텐츠입니다. 저희 하랑 동아리는 총 4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K-무비, K-드라마, K-팝, 그리고 한류 열풍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소주제는 바로 저희 하랑 2조가 조사한 K-무비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영화는 사회 비판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넣은 스토리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 기생충은 사회 간의 계급 비판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순수 비영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나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각종 상을 다 휩쓸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뿐만 아니라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배우가 큰 시상식에서의 위트 있는 답변으로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 일화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감독들과 배우들의 매력에 매료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외국 영화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소주제는 3조가 조사한 K-드라마입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상승 중이죠. 공중파 드라마인 호텔 델로나,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가 가장 인기를 끌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까지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제목들입니다. 자연스러운 연출과 분장, 배우들의 명품 연기까지 한데 어우러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4조가 조사한 K-팝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듣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K-팝이죠. 그만큼 K-팝의 영향이 아주 크고 한국 문화를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요소입니다. K-팝이란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유행 음악을 말합니다. 요즘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NCT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발매한 노래를 통틀어서 K-팝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 그룹이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로 인해 K-팝 인지도가 상승했고 음악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팝의 유명세로 인해 여러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생겼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창반 주제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 따라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주제는 5조가 조사한 한류 열풍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한국인의 잠재된 혼성화 또는 융합 능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는 온전히 한국적인 콘텐츠로만 채워진 것이 아닌 지역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글로벌하고 동시에 지역적인, 즉 글로컬한 요소를 배합한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와 역사, 가치관을 글로벌한 요소들과 함께 융합하여 완전히 다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류를 발판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른 문화와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성과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것으로의 확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문화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 마주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랑 동아리는 앞으로도 한류와 우리의 고유 문화를 알리는 한국 알림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를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청소년 동아리 하랑에서 2, 3, 4, 5조가 담당한 K푸드에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권효령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의 식사 예절, 한식, 라면의 역사, 길거리 간식,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식사 예절.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절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만큼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정말 다양한 식사 예절들이 존재합니다. 어른이 수저를 다음 아랫사람이 들도록 하는 것, 음식을 흘리지 않고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식사 중 돌아다니거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규칙들은 정말 다양한 식사 예절 중 일부입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밥상의 변화도 큽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고기가 매우 귀해 밥상은 나물 위주였지만 요즘에는 매우 흔해졌고 미래에는 인공고기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식이란 무엇일까? 한식이란 한국 요리를 칭하는 말인데 주로 한국의 전통 요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일상 밥상은 밥이고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식사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김밥, 그리고 떡볶이 등이 있습니다. 김치는 무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등 300가지가 넘는 김치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김치의 효능들도 매우 좋다고 밝혀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식의 반찬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명절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떡국, 송편, 그리고 전이 대표적입니다. 절기 음식들도 제각각입니다. 봄에는 산적과 진달래 화전, 여름에는 어만두, 가을에는 송편, 그리고 겨울에는 연포탕입니다. 우리나라는 태백 음식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음식들로는 구절판, 대초고인과 한과입니다. 짜파구리랑 불닭볶음면은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러한 라면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라면의 역사. 라면이 국내에 소개된 건 1963년 삼양식품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 삼양식품은 일본에서 라면 제조 기술을 도입해와 즉석 삼양라면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당시 삼양제유의 전중용 회장은 콩기름이 구호물자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본을 왕래하면서 접했던 라면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길거리 간식 조사. 떡볶이. 떡볶이는 흰 가래떡을 4, 5cm 정도 길이로 잘라 네 쪽을 내어 물에 담갔다가 건져 양념한 쇠고기,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씻어 건진 애호박 오가리, 데친 숙주, 표고버섯, 양파, 당근, 미나리 등과 함께 볶고 이 위에 잣과 계란 지단을 고명으로 얹는 고급 음식입니다. 이렇게 만든 떡볶이는 떡과 채소 그리고 쇠고기의 맛이 어우러진 영양가 높은 궁중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떡볶이는 소스도 고추장뿐만 아니라 카레, 크림소스, 짜장 등 다양화됐고 요즘에는 일명 마약떡볶이, 눈물떡볶이라고 부르는 일반 것보다 몇 배나 매운 중독성 강한 떡볶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두과자. 호두과자는 호두의 겉껍질 모양을 한 틀에 밀가루와 달걀, 설탕을 섞은 반죽을 부은 후 호두살 조각과 앙금을 채운 후 반죽으로 덮어 구워냅니다. 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앙금은 껍질을 벗겨내 팥을 가루 내어 졸여낸 백 앙금을 사용합니다. 호두살 조각은 보통 호두과자 겉에 살짝 보이도록 해서 굽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식의 세계화와 대중화의 요인. 언제부터 우리의 한식이 외국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음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 대장금이 한식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50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대장금은 한국 궁중음식의 특징, 재료, 궁중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장소 등 드라마에 비친 배경, 그리고 인물들과 함께 음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흥미를 더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이후 베트남, 몽골 등에서는 음식 투어를 위한 관광객이 늘어나고 궁중떡볶이 등 궁중음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에도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통해 또 한 번 한국식 치킨이 세계인들에게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 한식과 외국인들이 뽑은 한식 베스트 3. 외국인들은 항상 불고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불고기는 코리안 바비큐라 부르며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일반 바비큐와 다르게 뼈를 발라내지 않아도 되고 매운맛이 강한 김치와 달리 고기에 달달한 간장 양념을 더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표 음식 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 중 하나가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삼겹살과 딜리셔스 소스라고 불리는 쌈장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 음식으로는 비빔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초기 한식 문화를 알린 선두주자인 비빔밥은 한국의 맛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한식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우선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퓨전 조리법 개발로 세계인들을 위해 맛으로 승화해내고자 하는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음식의 특색은 살리되 전통시계에 대한 집착보다는 변화된 시대 환경과 문화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음식과 맛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료 수급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하며 건강식과 간편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청소년 하랑 동아리 3조 조한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저희 하랑 동아리 5조의 조사로 인해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생각하면 저는 덕수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덕수궁은 1897년에 선포된 황제국,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옛 이름은 경운궁이라고 합니다. 덕수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 대군 저택과 그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시호소로 절하여 행궁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 덕수궁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은 동궐이나 서궐에 비해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은 600여 년 전에 지어졌으며 1990년대에 원래의 모습대로 재건되었습니다. 고궁들이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홍대거리. 홍대거리의 홍대는 홍익대학교의 줄임말인데 홍대 입구역이 개통된 후 특색 있는 상권이 유지되는 서교동, 상수동, 상권 또는 국내 인디씬을 흔히 홍대 앞이라고 칭하며 홍대거리라는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홍대거리를 다른 말로 젊음의 거리라고도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다양한 문화행사와 길거리 공연 등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 장소로 언제나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은 홍대 놀이터와 함께 버스킹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술집이나 간단하게 먹는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몰 단지 내에 위치한 마천루입니다.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마천루로 2010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22일 123층까지 상량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경 첨탑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외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롯데타워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되었답니다. 또한 세계에서 5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최초로 100층을 돌파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